안녕하세요. 세냐초나라입니다. 이 산 조그만 골짜기 옆에 이렇게 보이는 식물들입니다. 특히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항암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나물 약초입니다. 오늘은 이 약초 구별 식별 포인트와 효능 복용법, 또 최근의 연구 결과까지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를 만져보면은 가느면서도 솜털이 있고 아주 딱딱합니다. 특징이 여가 있습니다. 잎과 잎 사이에 작은 잎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식별 포인트입니다. 꽃 필 때는 노랗게 꽃을 피웁니다. 바로 집신나물입니다. 한방에서는 선학초라고 합니다. 학이 떨구어준 약초라고 해서 선학초라고 하고,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한 선비가 학이 떨구어진 이걸 먹고 나았다고 해서 과학에 급제했다고 해서 선학초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꽃이 안 펴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꽃 핀 것이 보이네요. 이게 꽃모습입니다. 꽃 필 때는 이렇게 꽃 핍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잎과 잎 사이에 작은 잎이 끼어 있는 거, 이걸로 식별을 합니다. 바로 이 집신나물은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손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근데 쓴맛이 있어서 데친 후에 반나절 이상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묵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특히 항암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키고 이 항암에 좋은 효능이 있는 집신나물입니다.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꽃이 필 때 지상부만, 뿌리는 쓰지 않고 지상부만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10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또 병증에 따라서는 중한 상태일 때는 60g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즙으로 해서 먹을 때는 30 내지 60g을, 여기서 30 내지 60g은 1일 30 내지 60g을 생즙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 이 집신나물은 항암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위암, 식도암, 또 자궁암, 대장암 등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지혈의 효능이 있어서 코피가 날 때나 토열, 요혈, 여기서 요혈이라 하는 것은 이 오줌을 누를 때 피가 섞여서 나오는 증상을 요혈이라고 하죠. 또 변혈, 이 변을 볼 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 현상이나 자궁 출혈 등의 지혈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염 작용을 함으로써 염증을 제거합니다. 또한 강장의 효능이 있고 피로 해소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내염이나 인후염 등 입 안이나 목에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암세포를 억제하고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항암의 효능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신나물이었습니다. 또 그 옆에를 보니까 여기 잎에 주름이 져 있죠. 이게 주름 조개풀입니다. 이거 아주 참 많이 이렇게 있죠. 이 주름 조개풀, 잡초이면서도 이런 또 약초로 활용하는 주름 조개풀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하도 모기가 많으니까 여기 골짜기라서 저 밖에 좀 모기 없는데
좀 바람 통한 대로 좀 나가서 좀 앉아 좀 쉬었다 가야 쓰겠습니다. 어이야. 이쪽에 좀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아이고요. 요즘에는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 계곡 골짜기에도 물이 마르고 움직이면은 땀입니다. 그래도 집에가 있으면은 괜히 그냥 잡생각만 들고 해서 말이 있습니다. 60대 전후가 되면은 남자들은 특별한 일 없는 한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면은 이 몸 건강에도 좋고 또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 집에만 있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근육도 축축 늘어져 가고 사람이 정신이 또 몸이 게을러집니다. 해서 전신 운동하고 활동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 산에 다니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듯이 이렇게 약초 설명하고 또 쉴 때는 또 쉬어가면서 이렇게 운동 겸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나름대로의 건강 관리법입니다. 명의인 허준의 동의보감에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건강 비법 10가지들 보면은 결국 그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온 몸을 움직이면은 그 자체가 전신 운동이 돼서 건강에 좋다 하는 뜻입니다. 보통 이 손뼉을 친다든가 웃는다든가 하는 자체도 다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법이고, 기뻐서 손뼉을 치는 자체가 이 혀를, 막힌 혀를 뚫어주고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하면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 건강 비법이 특별한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또 이렇게 산행 같은 경우는 푸른 식물을 보면은 눈이 맑아집니다. 침침했던 눈도 맑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것처럼 이 또 손, 발, 관절을 움직이고 하는 자체도 다 몸에 이로운 운동이고, 치아, 밥을 먹는 자체도 치아를 부딪히는 소리, 이 치아를 움직이면서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오장육부 기능을 좋게 하고 몸의 영양분을 이렇게 축적시킴으로써 건강에 이로운 특별한 건강 비법이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꾸준한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건강 비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운동하는 정도도 사람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 몸 건강 상태, 내 몸이 허락하는 정도까지만 걷기나 산행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은 내 몸 컨디션에 오버가 될 때는 그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적당히 내 몸에 맞춰서 운동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쪽에는 시내도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오늘은 집신나물 선학초 상세 설명과 또 산행 건강 얘기 함께 꾸며봤습니다.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